건국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너무 오래전에 해서 좀 기억나요? 아니요. 아, 안 나요? 그 엄청 잔인하고 끔찍한 얘기였었는데 기억 안 나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 왕국을 다 휩쓰는 거니까 부하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그러게요. 아, 그 아이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아있는 게 밝혀지니까 그 왕이 네, 고레스탄이요? 네, 맞아, 고레스 이야기. 이제 기억나요? 조금요. 네, 조금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신하한테 왕이 복수했잖아요. 어떻게 복수했어요? 머리를 잘랐어. 에? 에? 그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고기로 대접한 다음에 모르고 돌아가려니까 광주리에 여기 남은 고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라고 하는데 그 광주리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아들이. 아들의 머리 뭐 이런 거 담겨 있었던 거죠. 아, 머리 자른 거 맞네요. 네, 그 끔찍한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원한을 품어가지고 이제 그 고레스죠.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그냥 투항하면서 그쵸? 별 싸움 없이 메디아가 페르시아에 병합되는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아, 아, 기억 안 나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그럼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이제 세워진 페르시아가 어떻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생활상에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대동소이한 생활 모습. 메소포타미아 하면 어디예요? 대표적인 게 바빌로니아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살던 거랑 크게 다른다는 거예요? 안 다르다는 거예요? 안 다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그 바빌로니아보다도 아시리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살펴볼게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구 대부분이 뭐라고요? 농부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는 인구 대부분이 농부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오늘날에는 대부분 뭐예요? 직장인. 네,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무슨 일해요? 농사져요? 아니요. 그럼 무슨 일해요? 그냥 나라더라. 네,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서 놀아요, 직장에서? 네, 무언가 만들긴 만드는데 농산품은 아니죠. 그쵸? 아, 네, 네. 네, 맞아요. 대부분 뭐, 저기 회사에서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제 팔긴 하겠죠. 네, 근데 그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그쵸? 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공업이나 산업의 비중이 이때는 어때요? 농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때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에 반해서 오늘날은 어떻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필요. 필요 없어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요. 네, 필요 없으면 굶어 죽는 건데, 네,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력을 기울여서 해결하려고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산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맞아요. 예, 그만큼 발전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그쵸? 그 다음에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약적으로 개선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구 대부분이 농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였을 때 자식이 옛날에는 일손이 많이 딸리니까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일손으로 충원이 되면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으니까 다시 농부되겠죠. 그쵸?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인구 대부분이 농부였고 조상 때부터 계속 같은 생활 방식을 예, 유지하는 사람들이 예, 대다수 예, 페르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페르시아 사람들이 근데 성향이 약간 아시리아 사람하고 비슷했다고 해요. 아시리아 하면은 재현이 뭐가 떠올라요? 아시리아요? 네, 아시리아. 아시리아 사람들.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의 큰 제국을 읽었던 그 제국이 있었죠. 첫 번째가 무슨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그 다음이 뭐예요? 신바벨로니아, 그쵸? 그 네. 다음이 페르시아잖아요, 그쵸? 네. 아시리아는 어떤 제국이었어요? 아시리아 강한 제국이었어요. 네, 맞아요. 군사력으로 일어난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저기 뭐냐 그 이야기 뭐 이야기 이런 거 남겨놓은 기록 같은 거 보면은 그 기록이 뭐예요? 다 그냥 싸우는. 네 어디 나가서 이겼다. 뭐 포로를 잡아서 뭐 산채로 껍질을 벗겼다. 아, 뭐, 네, 이런 이야기밖에 없다 그러죠,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문학이나 예술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바빌로니아 거 그냥 그대로 베껴서 썼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나죠? 그쵸? 아, 네. 조금. 기억 안 나요? 아직 조금. 아, 조금 기억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 사람들도 약간은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문학과 예술에는 큰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안 어, 기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신바빌로니아는 어때요? 문, 문화적인 자부심이 엄청나게 크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바빌로니아 다시 이렇게 건축하면서 벽돌 하나하나에 뭐라고 써놔요? 자기 이름 그쵸. 새기고. 자기 이름.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네, 내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막 이러면서. 그쵸? 예, 그리고 우리 그 이시타르문 같은 거 그 사진으로 봤었잖아요. 그쵸? 그 알록달록하게 예, 해가지고. 알록달록 그거 굳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런 모습들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약간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고 그다음에 생활 방식은 비슷했지만 성향에 있어서 그 바빌로니아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시리아 쪽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좀 험악한 험지예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바빌로니아랑은 약간 환경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관심을 별로 예, 기울이지 않게 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문학과 예술이 필요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전쟁을 좋아했기 때문에 점령한 지역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쵸?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여기 좀 건물 좀 멋있게 좀 만들어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멋있게 문장을 쫙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건물을 그쵸 짓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 정복지의 주민들이 이제 감당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사제층을 우리가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고스가 우리말로 하면은 박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박사가 뭐예요? 박사는 그 네, 똑똑한 그렇죠. 뭐 온갖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박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찾아와요? 동방 박사요. 동방의 박사들 찾아온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거 원어로 보면은 마고스들이 찾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옛날 사제 계층들이 그 몇 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별만 보고 그러면은 점쳐서 예수님 태어난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고요. 이제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페르시아 때부터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는 한 500년 가까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유대교 성경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이 원래는 이제 이런 점성술사죠. 마고스 였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소망하고 믿게 됐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됐을 때 이제 그런 별들을 통해서 와서 이제 경배하게 하셨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어찌 됐건 간에 페르시아의 이런 이 사제계층, 마고스들,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다니엘은 이제 바빌로니아지만, 그쵸? 바빌로니아지만, 네, 전국의 박사와 지혜자들을 모아서 한데 모아가지고 내 꿈이 뭔지를 맞춰봐라. 이제 느부갓네살이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 온갖 것들을 다 알고 앞날을 예측하고 그리고 별을 보면서 그쵸?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마고스 사제 계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료 행위도 했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찾아가면은 이제 마법의 약을 조제하고 주문을 걸어서 이제 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다가 사고가 났을까 안 났을까? 맞겠죠. 왜 사고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전문직이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의료 지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술적인 의미로 약을 조제해서 주는데 거기에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죽고 오히려 더 크게 병을 앓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술요법들, 특히 어떤 뭐 마법의 약을 조제하는 주술요법들 오늘날에 막 생각하면은 막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이게 행해지는 그 시대로 가면은 이거 먹고 진짜 뭐 바보 되고 이런 일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되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네, 어쨌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앞날을 예언하는 일을 하곤 했으나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별을 보고 이제 앞날 예언하는 일 많이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얘기했을 때 이런 점성술이 편만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늘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주로 하는 계층이 역시 페르시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네요. 병의 원인이나 약의 효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주술적인 의미로 약을 조제해서 줘가지고 종종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참상이 일어나곤 했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프면은 이 사람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찾아가겠죠. 찾아가겠죠. 그쵸? 네, 어차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계속 아마 사고는 계속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넘어갑시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러면은 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근데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높게 평가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통치 체제였대요. 그래서 정부와 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아시리아는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대제국을 이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집트까지 제패하는 첫 제국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과 방식에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겁, 말 네, 그렇죠. 겁주고, 죽이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눠서. 나눠서 막 섞고, 그쵸?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한이 막 올라가죠. 그쵸?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신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처럼 뭐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신바빌로니아는 어떻게 해요? 그 설. 네. 우리는 문화적 대제국이잖아. 문화에 자부심이 있고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 그냥 지역에 있는 그 고위 귀족들이나 자제들을 어떻게 해요? 바빌로니아로 잡아옵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잡혀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고위 귀족들, 자제들을 바빌로니아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바빌로니아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총리. 그쵸. 총리나 뭐 이런 것들 고위직에 올라서 다스리면은 각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유대 민족이나 뭐 문화가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슨 얘기냐면은 저 야만족들을 우리 민족과 동화시켜서 개화와 문명을 가져오겠다. 이게 기본적인 바빌로니아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아시리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그런 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얘네는 공포로, 그쵸? 공포로 딴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아시리아였고, 네, 네. 그랬더니 들고 일어나서 무너지네요. 안 되겠다. 압도적인 문화로 바빌로니아화를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영구히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패하지 않았을까. 안 돼요. 특히 유대민족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봅시다. 바빌로니아화를 시키게 되면은 종교도 바빌로니아 종교를 따라가야 될까요? 안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이거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빌로니아화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서 점점점 다시 바빌로니아에 대한 반감이 또 저기 누적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바빌로니아가 무너질 때,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질 때, 우리 바빌로니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페르시아에 다 문 열어줘서 싸우지도 않고 한 번에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페르시아는 이거를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들이 있는데 민족들을 힘으로 때려 부수고 막 강제 이주 시켜가지고 반란을 못 일으키게 억누른다.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본 거예요. 문화적으로 우리랑 동화시켜서 완전히 그 뭐냐 우리 그 뭐 밑에 뭐 그런 사람들을 만든다.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각 민족의 고유한 그 특성과 문화를 페르시아가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겠다.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고레스가 유대의 민족들한테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유대 민족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퀴즈. 고레스가 그 일을 유대 민족한테만 명했을까요? 다른 민족들한테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민족들한테는 했겠죠.
똑같이 했어. 아니면 무슨 얘기? 네. 반란을 또 일으키거나 반감을. 네. 네.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빌로니아로 이렇게 와가지고 바빌로니아화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반감이 쌓이는 걸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페르시아가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 존중해. 지켜주고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해라? 내가 왕인 걸 알려라. 그렇죠. 대신에 페르시아에 반역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 안 하는 거죠. 이 대제국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제국의 울타리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들어가고 훨씬, 예, 들어가고 거기 있으면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그쵸. 근데 여기서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도 안 한대. 안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싶죠.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국다운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다양한 민족들을 어느 획일적인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뭉친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유한 민족들이 다 존재를 하니까 그냥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게 하면서 국가의 공통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의무만 부여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깨닫고 제국은 그런 바탕 위에서 세워진다를 이제 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레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유다 민족 너희도 여기 그때 끌려와서 바빌로니아화 되고 있었지? 근데 반감 심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위한 성전 세워.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겨.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의 반란 일으키지 말고 세금 잘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유다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야 너희도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 잘 섬겨.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유다의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민족적 특징을 존중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제국의 연합을 이뤄낸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기본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를 하고요. 그게 뭐냐? 세금만 잘 내고 반역을 꾀하지 않으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못 믿어도 괜찮고 관습 이제 그 지역에서 그 어떤 문제를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제국은 터치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무역 활동 그다음에 계약 체결 이런 것들 그냥 니네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 세금 잘 내고 반역만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안 하겠다. 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바빌로니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터치를 했다는 거죠. 바빌로니아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을 바빌로니아화 시키겠다는 건데 안 된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세금은 잘 내고 반역은 일으키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온갖 특징을 그대로 다 보존한 채로 하나의 제국의 틀에 엮여지는 그런 제국이 지구상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자, 이런 페르시아는 워낙 넓으니까 20개 주, 원래 21개 주인데요. 직할령이 있어요. 직할령 한 개를 빼면은 이제 20개의 주로 이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왕이죠. 황제가 파견한 여기 참 여기 요거 빼먹었는데 얼마나 이 자유를 이제 허용해 줬었냐면은 그러니까 종교 관습 무역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통치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지역의 왕을 세우는 것까지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것까지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세금을 잘 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 안에서 너희들 왕국 예전에 운영하는 거까지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나라가, 제국이 이제 세워졌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제국이 총, 20개, 직할령까지 하면은 21개 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중앙정부에서 총독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총독이 이제 그 최고의 권한을 갖고 그 주를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독이 파견이 됐는데 그 지역의 종교나 관습, 무역활동,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총독이 와가지고 여기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 부당하게 막 세금을 막 더 걷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뭐예요? 이 피지배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제국이 우리한테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불만이 쌓일 것이고 그 불만이 뭘로 연결될 거예요? 반란으로 이어지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런 통치를 그쵸?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하면서 세금 잘 내고 그다음에 그 군대 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쌓여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독이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하는가 안 하는가 감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요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눈과 귀로 이제 불렸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독이 근데 이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막 반란을 막 이제 일으키고 그쵸? 그다음에 총독이 부패해가지고 막 그 돈을 막 더 걷기 위해서 기존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이건 이래라 이건 저래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성을 압제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런 보고가 황제한테 올라간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총독은 파면되거나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최대한 그 본래 그 부여받은 그 권한 안에서 자율적으로 그쵸? 돌아가면서 대신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는 충성해야 될 이유를 갖게끔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제국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페르시아의 법인데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법 어떤가요? 자, 법 한 번 만들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법 만들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예, 만들어졌어도 국회에서 이거 개정합시다 하고 땅땅땅 하면 개정할 수 있죠. 그쵸? 네. 네, 페르시아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페르시아의 법의 특징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기본적으로 왕이 인장을 쳐가지고 배포를 하면은 성립이 되는 건데, 왕이 인장이랑 왕의 그 도장이에요. 이 반지 도장이거든요. 반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배포를 하면은 그게 법으로 성립이 되는데, 그게 일단 배포가 되는 순간,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는 순간 변경이 된다고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법을 만들 때 그냥 막, 그냥 뭐 한번 만들어 놓고 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재현을 저기 그 뭐냐, 감옥에 15년 동안 가둔다. 그냥 어느 날 왕이 화가 막 난 거예요. 재현이한테. 그 가정을 해봅시다. 재현이는 억울해요. 재현이는 억울한데 사실 죄를 진 게 없어요. 네, 네. 모함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모함을 받아서 이 왕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엄재현을
감옥 15년형에 처한다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꾹 찍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차 내가 내가 속았구나 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재현이 15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법이 한번 법이 만들어질 때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겠죠. 그쵸? 네. 야, 내가 이걸 정말 해도 되나? 그쵸?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거 뭐 좀 이렇게 하다가 뭐 바꾸고 말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그게 주는 그 엄중함이 엄청나게 그 무거웠던 그런 사회가 페르시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왕이라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생각해 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 다니엘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다른 애에게 기도하면 네, 맞아요. 이제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이땐 페르시아 총리입니다.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한테 하면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왕이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딱 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하는 순간 이 왕이 뭘 깨달아요? 아, 잘못되었다. 아, 이거 신하들의 농간에 넘어갔다. 알게 되죠. 그쵸? 네. 근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넣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죠. 그쵸? 그리고 네. 그 다음날에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느냐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 밑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저놈들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페르시아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은 왕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취소시키. 그래? 아, 그럼 그 법 취소 없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속았다라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랑 근데 네. 관리들은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관리들은 그냥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왕을 능멸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요거랑 또 비슷했던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고요. 시간, 저 알겠어요. 네, 뭐예요? 그, 그, 그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바빌로니아 시대고, 어.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왕비로 들어가는 에스더. 에스더 시대예요. 그쵸? 네. 네. 에스더 시대에 가보면은 거기 뭐 나와요? 아, 네. 그게 설교 네. 들었었는데. 설교 그래서 들었었어요. 네, 모르. 거기 네, 유대인을 시기해가지고 다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하만이. 하만이. 그래서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왕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맨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쵸? 네. 통과돼서 다 하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와서 그 왕한테 사실들을 다 고하게 되죠. 그쵸? 네. 왕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속았구나. 알게 되죠. 그쵸? 네. 근데 속았구나 하고 난 뒤에 처한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속았구나 하니까, 야, 그럼 이전에 내렸던 조서 취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나요? 아니요, 그 불임절인가 그거는. 네,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고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여 무장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다 죽일 수. 그렇죠. 아말렉 족속들을 오히려 너희가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렸던 조서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도 칼을 차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시행을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이쪽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칼 차고 죽이려고. 칼 차고 오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 편. 유대인들 편 들어주죠. 그러면은 예전에 내렸던 조서를 아말렉 사람들이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시행을 못. 시행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행을 못하게 하는 새로운 걸 내려보낼 수는 있어도 기존의 것들을 취소하는 거는 함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불임절 그런 거. 네, 그래서 불임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 유다 족속을 멸절하라라고 하는 예전 조서 취소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니들도 죽일 네, 수 있어. 그거 하기 전에 아말렉을 유다가 먼저 없애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말렉이 유다를 없애려고 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먼저 없어져 버렸으니까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법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건 선생님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썼던 것 같아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졌을 때야 바꿀 수 있다라고 쓴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다. 아마 요런 의미로서 요거를 썼던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잘못됐다라는 게 밝혀져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